김종훈을 비롯해서 김씨 일가와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김씨 일가의 치부에 대한 것,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생활에 대한 것, 그리고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나라하게 까발켜서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 영상으로만 봐도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여전히 그 지인분들이 계속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용기를 내서 이제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건 제가 아무래도 김씨 일가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갔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또 최고위층의 삶,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집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간하지 못했던 가장 기본 원인은 북한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를 비롯한 가족 친척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만갑에 출연하면서부터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이만갑에 출연해서 자기들이 겪고 있던 그런 체험담,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인권 상황에 대한 거를 다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까지도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용기를 보면서 저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또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쓰는 것이라구나. 이것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의 가장 제일 적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 책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단점이 진짜 말을 5년 동안 못하다 가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썼어요. 책 너무 두꺼워. 맞아. 그 생각했어. 요즘 이렇게 두껍게 쓰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출이고 출인 겁니다. 진짜. 예. 아니 분량이 거의 레미제라블 수준입니다. 근데 지루한 틈이 없는 게요. 달락달락 이렇게 읽다 보면 흐르륵 읽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보고 놀랐던 게요. 36국의 존재입니다. 36국. 36국은 이건 뭐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정식 명칭은 국무위원회 36국입니다. 이 전신이 어디냐면 당중앙위원회 본부 속에서 36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6년 6월에 국무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국무위원회 36국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탈바꿈을 했는데 노동당 39호실이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는 김정은의 그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치 자금 그 자체는 국가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돈을 가리켜서 이제 통치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통치 자금도 크게 이게 비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공적 비자금, 또 사적 비자금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다 관리하는 다 같은 지갑이긴 하지만 하나는 39호실에서 관리하는 돈은 공적 비자금으로 되어 있고 36국에서 관리하는 돈은 사적 비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39호실이 관리하는 돈은 당자금, 그다음에 36국이 관리하는 돈은 혁명자금. 아이 진짜. 아이고 사치가 혁명자금. 이야, 자산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이게 한 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번 이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돈이 수백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 예, 한 번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하는데 이제 36국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대체로 김씨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사치품을 비롯해서 명품 아까처럼, 그리고 또 무슨 캐비오라든가 그다음에 상어 진도미, 제비둥지 요리라든가 곰발통 이런 그런 그 식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식자료들도 100% 다 여기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특별 지시에 따라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능라인민유원지라든가 유원지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문수물놀이. 그리고 또 뭐 문수물놀이장 이런 데 필요한 설비 자재들, 어쨌든 김정은이 특별 지시로 나가는 모든 돈은 다 36국에서 지출이 아니 됩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런 거는
유람선 이런 거는 공적 자금이어야죠. 근데 36국이 하는 일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동강 유람선이 이 무지개호다 하게 되면 인민사랑의 솟아지를 이제 꽃피우려는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배를 위해서 마련된 무지개호가 되지 않아.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정은이 후원한 거네, 그럼. 미끄럼틀은요? 예? 미끄럼틀. 이것도 다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보면 됩니다. 인민사랑 어지럽네.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렇게 직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국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활동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지. 야, 이거 먹고 싶다. 나 이거 살래. 하면은 그때 이제 집행이 되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한서희원님도 그 외무성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이 36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를 했지만 저도 이번에 여기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국에 대해서 이게 탈북한 북한의 주요 여직에 있던 분들한테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봤을 때 북한 내에서도 이 36국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북한의 2인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그런 노동당 조직 지도부 담당 비서도 여기 36국에 관해서는 이렇게 토치를 할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36국과 관련해서 철저히 비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36국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캐비오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공수해야 될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자기의 사업 용역에 대한 거를 절대 대사관 초급당위원회라든가 대사한테 절대 보고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36국의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상주하고 있는 그런 외교관들은 사실 외무성에서 파견되는 외교관들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은 따로 당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따로 당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인데 외교 요건을 소지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 초급당위원회라든가 뭐 대사가 절대 토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용역에 대해서. 외국 대사관에도 뭐 국정원이나 이제 그 CIA가 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따로 특별 임무를 띄워 나가는 특별 임무를 사람들이다.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는 이런 36국이 베일에 쌓여 있고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존재에 대해서. 근데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때 보면은 식당 사장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봉사를 서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돈도 잘 쓰고 명품백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36국 얘기를 잠깐 흘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들어도 그냥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명품백이나 그리고 뭐 캐비어나 고급 식자재 이런 것들을 식당 사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혹은 뭐 한국에 물건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식당 사장이 어떤 회장님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의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그 여자분에게 전달을 하면은 이 여자분은 식당에 어떤 일을 해주냐면은 북한에서 식당으로 나올 때 이동할 때 그 외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술이나 북한 산삼을 대신 가지고 와서 식당 사장에게 주고 대신 자기는 그 36국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여자분이죠? 거예요. 여자분이었어요. 야, 이렇게 서아 씨가 또 하나 주기네. 이 보안을. 이렇게 돌리는 거야. 북한이식 약간 그 미제 아줌마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수입 물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의 행군을 장항도에 가서 겪었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진짜 저 자신이 굶으면서 3년 동안을 보낸 그 시절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도 인민들은 다 이렇게 굶으면서 정말 그런 속에서도 지금 자력갱생을 하느라고 막 아득바득 노력을 하는데 수룡이라는 사람은 자기 쌈짓돈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무슨 자기 돈을 이제 꺼내면서 훔청만청 쓴다. 이거는 정말 인민으로서 수령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죠.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굉장히 호화롭게 살잖아요. 이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면 36국 자체에서 뭘 조달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아마 39호실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는데 그 원천은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이제 국제금융 전산망에서 탈취하는 거, 특히 코인 탈취하는 거. 이게 가장 크죠.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지금 라자루스라는 북한 쪽의 해킹 그룹을 통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3,400개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11,500개보다 많거든요. 2조 1,500억 원어치. 2조요? 야, 우리 자금 잘 사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북한이 뭐 외교관들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상하 밀수하고 가짜 말보로 담배 만들어 가지고 팔고 또 조금 더 과감해져서 뭐 마약하고 위조 지폐 슈퍼노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했던 그런 무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근로자들 통해 가지고 인건비 벌어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다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유입되고 이런 구조를 보면은 뭐 39호실의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36국으로도 가고 또 해외 벌어들인 건 해외로 가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양수격장으로 그 돈이 이 돈 쓸까 이 돈 쓸까 뭐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교관들이 이 39호실에 이른바 상납을 하기 위해서 외교관 본연의 업무보다도 외화벌이. 그니까요. 그래서 39호실에 상납할 수 있는 정성품 이거에 더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일규 참사나 류현우 대사님 같은 이 엘리트 외교관들의 업무 평가, 그러니까 공과가 뭐로 되느냐, 심지어 누가 더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이 외화벌이 액수를 바치느냐에 따라서 외교관들의 공과가 정해질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모두가 39호실의 존재만 알고 있을 때 이거 아니다, 또 비밀금고 369을 봐라라는 게 이게 유 대사님 아니면 몰랐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유 대사님의 폭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북한의 어떤 새로운 경제 흐름에 대한 어떤 조직 같은 것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요, 어찌됐건 36국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 지도자고 내가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이런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2014년 1월 8일에 김정은이 그 생일 3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을 포함해서 한 간부 4명을 초대해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김정은 30살 생일 잔치. 예. 30살 값집도 아니고 반환갑잔치.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같이 하고 이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이게 속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장모님께서는 이걸 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같으면 이게 좀 힘들 때는 다 걷어받치우고 이제 국정운영을 싹 다 걷어치웠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맡은 책임, 중압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는 할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다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마 20대에 최고 지도자의 그 자리를 승계를 받다 보니까 아버지는 1974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1994년까지 총 20년 동안을 후계자 자리에서 계속 훈련을, 트레이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도대체 2, 3년밖에 후계자 수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기가 아마 중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역시 사우나에서는 다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오니까 오픈하고. 로마 시대부터 전통이에요. 내가 누구 사장이나 사우나도 가고. 2014년이면 완전 집권 초기잖아요. 맞아요. 와, 이게 근데 저보고 30살 때 이게 진짜 이거 제가 최고 지도자가 들어가면 네.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최고존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김정은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 본인이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인간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 포도당. 누굴까요? 딸. 네, 딸 주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 때마다 주애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애는 나에게 포도당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김정은도 유년 시절에 뭐 해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뭐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애를 생각하면은 이게 그 자리에서 이제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그 유 대사님도 장인에게 듣기로는 자기가 이제 힘들다고 그 지도자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딸 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걱정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리 힘들지만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 아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조 아이가 벌렁벌렁 기어 나오면서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놓게 되게 되면 조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조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 잡아야 된다. 이런 거로 지금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포도당을 핵 미사일장에 데려가는 게 아니 자기 아이는 귀하고 남의 집 아이는 안 귀하냐고. 이게 진짜 열받네. 좀 말이 안 되긴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기댈 만한 또 하나 뭐 없을까요? 와이프? 와이프라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술이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뭐 지금 1억 2억짜리 위스키들 많은데 가능한 거잖아요. 북한 술 안 마셔요? 김정은 꼬냑 좋아하고요. 와인도 정말 고가의 와인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 국회 정보위에 최근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3년 전에 이제 국회에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분석이 일치되는 게 있는데 알코올 의존증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매일 밤 술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잠에 들기 힘들다라는 걸 우리 정보 당국이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알코올로 인한 알코올 의존도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 불면증, 잠에 들지 못하는 불면증 증세도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유 대사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정은이 술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다음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머야. 2016년 1월 당시 이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병호가 불시에 이제 중앙당 보위부에 의해서 끌려가는 연행되는 에피소드가 이 책에 등장합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일화를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병호 부부장이 누구였냐면 평소에 김정은이 정말 이 친구처럼 아끼고 총애하던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김병호가 조선중앙통신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을 함께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중앙당 보위부가 연행해 갔다. 이게 뭐예요? 친구인데 왜?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 김병호 부부장한테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신문에 실리는 자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 동지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자꾸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걸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중앙하게 되면 그것이 곧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돼 있는데 자꾸 자기 이름을 딱 꼬집어서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에 그게 나오니까 당중앙이라고 이렇게 희석시켜서 써라. 불만이 생겼을 때 잘못하면 나한테 주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그런데 전사가 어떻게 쓰란다고 해서 당중앙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김정은 동지라는 그런 표현으로 계속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얼굴나게 취해가지고 야 김병호 저 당장 감방에 쳐넣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술김에.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진짜가 봐.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김병호를 왜 잡아놨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 같이 가져오고 김병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김병호를 불러 스키장에 같이 가게. 그랬는데 어제 뭐 장관안전부에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그건 무슨 소리야 당장 꺼내. 그렇게 돼서 이제 나왔다는 그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위험하잖아. 그렇죠. 위험하지. 김병호 부부장의 입장에서는 진짜 10년 감수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김정은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깜빵에 집어넣어가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사형시켜. 사형시키는 거 아니고 술 취하면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제 야 죽여버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그 김정은의 주사를 밑에서 알았나 봐요. 다행히 김병호 부부장이 멀쩡히 지금은 조선중앙통신 사장이 됐으니 밑에서 알아서 잘. 아니 근데 이 술을 저도 즐겨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이 술을 먹고 에피소드가 생긴 사람은
절대 한계만 있지 않습니다. 또 있지? 계속해서 생산되는 또 다른 에피소드 없습니까? 아, 그게 김종훈이가 집권 초기에는 자꾸 술을 마시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부들도 일찍이 이제 양부모를 다 잃고 정말 추근한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국정 운영을 다 자기 두 어깨 위에 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김종훈에 대해서 아주 추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김종훈이가 계속 술을 마시는 게 버릇되면서 저녁마다 그게 이제 난폭하게 이게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4년 4월에 그때 파티가 조금 열렸는데 그 파티에서 김종훈이가 당시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이었던 한광상이라는 그 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재정경리부장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뺨을 여러 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도 한강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관리소에 가든 총살을 당하든 무슨 일이 날 거 아닙니까? 아니 공공장소에서 최고 저놈에게 귀시아되기를 맞았다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봐서는 얘가 그러니까 김종훈이가 술 기운이 이렇게 세다라는 걸 그 다음부터 알게 됐던 거죠.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엄청 많은데요? 아버지 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간부들이 파티에 초청받게 되면 사실 그 도살장에 걸려가는 서처럼 가기 싫어서 딱 지옥 문턱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주사는 안 고쳐져요. 주사는 술을 끊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되는 버릇이기 때문에.